자, 나부보행을 보겠습니다. 나부보행. 제가 그동안 보니까 이게 약간 옛날 우리 당사주 때처럼 그 큰 게 보는 연간을 보고 오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평명리학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는 크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납자가 원래 드릴 납자죠? 용납할 때도 아마 이 납자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드릴납, 소리음, 소리를 들여서 오행을 나타낸다. 뭐 이런 뜻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육식갑자에 나름대로 오행을 붙인 것이다. 오행을 붙인 것이 나부오행이다. 즉 육식갑자에다 오행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을쭉 해중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갑자, 갑은 뭐예요? 목이죠. 자는 수죠. 그 다음에 을축, 을은 목이고 축은 토죠. 이게 전체로 나눠보면 그게 오행이 나누어지는데 갑자을축 이 전부 그러니까 갑자를 전체적으로 뭐를 볼 거냐 할 때 갑자을축 해중금이니까 금으로 본다는 거죠. 을축도 해중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육식갑자에다가 오행을 붙인 것을 나부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오행을 말하는 것인데 수로서 음을 붙이고 이치로서 상을 취하여 오행의 성정과 물질의 변화를 바뀐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의 오행을 말한다. 어디 원문이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원문이 있는 게 아니네요. 나부오행은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전성시대 그 중에서 초나라의 영청과 양성의 기곡지방의 지방에 은둔하여 살던 기곡자라는 분이 순행의 이치이자 형상을 수리로 풀어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나부의 형상을 후대 한나라의 만정자라는 분이 다시 정리한 것으로 화육식갑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요거는 화육식갑자는 아마 뒤에 좀 나오니까 제가 한번 보긴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췌해서 정리했고 나비보행에 관한 거는 보면은 나비보행의 기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당나라 때 이여중 선생이 오성학, 연간을 녹, 연지를 명, 간지를 합한 나비보행을 신으로 보는 삼명법, 이 당나라 이여중 명서에서 이야기했었죠. 삼명법이라고 이러한 그 학설을 응용하여 연을 위주로 하는 나부부 화기오행으로 운명을 추려하였으나 후에 명리학을 체계화시키고 완성시킨 서자평 선생이 이를 무시하고 일간을 위주로 하여 십신과 오행의 조화, 즉 생극조화죠. 이런 걸 통해서 격국, 용신을 살펴서 기륭을 정하는 일대 혁신을 가져온 후로는 명리학에서 나부보행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부보행은 일명 화갑자라고도 한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약간 뭐 당사주처럼 연간을 중심으로 보는 사주 감명법이라고 그쪽에 좀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 설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육식갑자를 살펴본다면 천간의 간목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수에 이르기까지 10간의 기운이 순행하고 있는 것이며 지지의 인목에서 축토에까지 12지의 기운이 땅의 기운에 배석되어 이 역시 순행하고 있다. 이러한 천간과 지지의 기운을 하늘의 전기를 밟으며 땅의 기운을 밟고 있는 인간의 인간의 일이죠. 인간의 일에 작용을 하니 이것이 육식갑자의 상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나부보행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기운과 이 기운을 받는 땅의 기운 그 사이에 인간이 있는데 그 육식갑자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위, 아래. 그래서 갑, 자. 갑은 천간이고 자는 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섞여서 대표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육식갑자의 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육식갑자의 그 오행으로 풀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관상 혹시 제가 마이상법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남악, 이마가 남악이고요. 중악, 북악, 동악, 서악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세상에 그래서 이거 오악이라고 해요. 자, 세상에 목화 토금수에 오성이 있는 것처럼 땅에는 오악이 있고 그렇죠? 동서남북 중앙
그 높은 산, 그 다음에 사람 몸에는 오장이 있고 또 얼굴에도 다시 좌광골, 우광골, 턱, 이마, 코에서 오학이 있다. 이게 나와 있죠? 자, 우주 대자연의 삼라만상의 균형과 조화가 오행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대자연의 섭리를 오행의 기운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궁상각치우, 아마 이거는 소리 관련해서 옛날 제가 이게 좀 음악적으로 문외한이라서 이쪽에 보면 옛날에 그 음계가 옛날에 음계가 궁상각치우 그걸로 한 것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생각이 나네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옛날 음계를 궁상각치우로 했던, 옛날 우리 음악책에서 배웠나요? 뭐 참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궁상각치우의 다섯음을 60갑자의 틀 안에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나부보행이란 단순한 나법의 구분이 아닌 것이니 그 원리를 살핀다면 대자연의 순행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알 듯 말 듯. 좀 그렇죠, 다들. 나부보행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천수와 후천수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선천수를 바로 알아야 나법의 구성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논 60, 화갑자 나법 병주해. 자, 이거를 논한다. 60 화갑자를 60의 화갑자를 논하는데 그게 나법을 어떻게 아우를 병자죠? 같이 주에 풀어서 해석한다. 그 말이겠죠? 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거 원문만 이게 번역본만 올려놓으려다가 저는 이 번역본은 한글로 보시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원문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위주로 보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자를 이야기하나요? 자, 이게 무릇 그 뜻입니다. 부사적인 뜻을 쓸 때는 갑자. 자, 갑자라고, 자, 끝에 이거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완전 명사 뭐뭐 하는 것 이걸 나타낼 때 그런 의미를 쓰이죠. 갑자자, 무릇 갑자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 시작되어서 이룬다. 어디에서 대요시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대요시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니면 갑자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대요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맞겠죠. 어쨌든 대요시에서 이루어지고 이 나법 성지 기곡자에 이르러서 성지 이것을 이루었다. 나법이 이루어졌단 말이겠죠. 나법이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기곡자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다. 어디에서? 만자 이 이제 만청자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 만자시의 시대에 동방에 있는 만자 시대에 이루어졌으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자 기상 만자가 이미 기자죠. 이미 그 상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로 인하여 일컬었다. 이를 인하여 호칭을 뭐라고 일컬었다? 가로사대 가로와 월자죠. 화갑자라고 일컬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같이 원문을 읽어보는 의미로 그냥 끝낼게요. 그러한 이유로 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from, to,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자, 어디에서 시작하여. 자, 어디서 시작하죠? 자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이른다? 해까지 이른다.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의 12궁이죠. 그래서 자에서 해까지 12궁을 이루고 그 각각의 12궁은 뭐가 있어요? 있다. 금목수화토지소 오행이죠. 금목수화토라고 하는 그러한 속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자에서 해까지 12궁이 있는데 이 12궁이라는 것이 그 각각이 뭐가 있다? 금목수화토의 이 5가지의 중에 하나에 속함이 있다. 그 말이죠.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 기어, 시일양.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주역 같은 거 공부하시면 있지만 자가 이제 일양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에서 일양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자는 음이 많아요. 음이 많은데 처음으로 일양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정어, 해, 위, 유금. 정어, 해수에서 마치는데 육음이라는 거죠. 6개의 음이, 해수에는, 그러니까 해수는 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에서 빌어서, 가운데 일양이 하나 생성된다. 그런 의미죠. 기행, 기오행 소속, 그 오행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다만 뭐뭐와 같다. 인지세사, 이 사람의 세상의 일과 같다. 맞나요? 일과 같다. 어찌하여 그 말이죠. 어찌하여 어떤 연유로 이위지세사, 어떤 연유로 이런 것을 일컫다. 뭐를 세상사라고 일컫는 것인가. 대솔 그러면 대저 그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부사 대솔 오행 금목 수와토 대체로 대저 오행 금목 수와토는 제천 하늘에 있어서는 제천 하늘에 있어서는 위 된다. 뭐가 오성이 되고 어지 자 땅에 있어서는 위오악 오악이 되고 덕에 있어서는 위오상 5가지 상이 되며 어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오장 5가지의 장기가 된다. 우리 신체 그 오장 육부라고 그러죠? 그 오장이 뭐죠? 그 오장이 되고 기위 명야라 그것이 명이 되는 것이다. 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고 그러한 까닭에 갑자지속 갑자가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내재죠. 그리고 이에 곧 뭐다 응하게 된다. 지어명 명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운명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즉 명이라고 하는 즉 그것은 일세지사라 한 세상의 일이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세대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죠. 한 세대에 있어서의 일이기도 하다. 뭐 사건이 되기도 하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한 까닭에 갑자 나붐 상지시 갑자를 나붐 그리고 상을 하는 그러한 때에 성인이 유지 이것을 비유하여 또는 깨우칠 유자죠 이게. 그래서 성인이 이를 깨우쳤고 또한 뭐뭐와 같이 일세지 사체야라 사람이 일세에 한 세대의 지사 뭐뭇의 그 일이 몸이 된 것이다. 또는 뭐 이제 좋게 해석하면 구체화된 것이다. 어떤 일이 체현된 것이다. 구체화된 것이다. 해석을 뭐라고 했죠? 구체화한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의 그 일이 몸으로써 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일세지사자, 일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선이죠. 아니 두루선자 소위 이걸 해석을 뭐라고 했죠? 성인이 소위 31입 이건 배웠었죠. 우리가 공자에 관한 거니까 이게 대풀선자죠. 성인이 소위 30은 2입이라고 했고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맞죠? 제 기억이 맞나요? 30은 1입, 40은 불옥, 50은 지천명, 60은 이순, 70은 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70, 이종심 소욕. 자, 해서 그대로 하면 70은 마음에 따라서 따를 쪽자죠. 마음을 쫓아서 소욕 하고 싶어 하는 바. 그러니까 70이면은 이제 세상의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쫓는 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해석을 뭐라고 했을까요?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도 도리어 근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뭐 비슷한 뜻이죠.
기갑자지상, 그 갑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서 자에서 시작해서 이지어해, 해에까지 이르는데, 해에 도달하게 되는데, 기일이 그 이치는 작, 이거는 불사를 작자니까 굉장히 밝다는 뜻이죠. 그 이치는 굉장히 밝다. 연이 그러나 그래서 연이 그러한 까닭에 가기연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차자죠. 또 가령 뭐뭐 같다. 자축 이위자. 자축의 그 이위자. 요거는 또 내용이 깁니까? 그냥 빨리 끝내긴 하겠네요. 자축위자, 자축의 위라고 하는 것은 자축 그 두 개죠. 자축의 그 두 개는 두 자리는 자리 위자니까요. 두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시 이게 뭐죠? 잉태할 링자죠. 아이벨 링자. 그러니까 음양이 시작된 것이다. 그쵸? 아까 자가 일양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이 시작된 거고 축은 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이제 잉태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재 사람은 뭐디다? 포태가 뭐 이 자궁인가요? 거기에 그 포태 그 뭐죠? 포태니까 그 뭐죠? 그 뭐라고 해서겠죠? 여기는 사람은 뱃속에 머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임신한 것처럼 그런 상태 뱃속에 태아를 이제 그 머물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장 근핵 사물은 감춘다. 뿌리 근자 핵 그 어떤 그 만물이 불 속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미유 아직 몸한 바가 없다 그 말이죠. 애자 맞죠? 물가의 즈음제. 그래서 물가 끝자락에 물가에 아직 있지 않다. 아직 끝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지게 가면 좀 자축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잉태하는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얘가 이제 그 잉태한 거고 그다음에 물건이 그 뿌리와 핵심을 감추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미유 아직은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에제 그 물가의 끝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말 같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자축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축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자축, 그 다음에 인묘죠. 인묘 두 개는 인묘 이위자. 인묘의 두 인과 묘의 두 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점벽, 음양이 점자죠. 벽, 열벽, 점차 열리는 것이고 인점생장, 사람이 아까 여기는 포태, 이제 임신을 한 거고 사람은 점차 이제 생장하는 게 되고 임목 때는요. 임묘 때 물이 탁갑은 뭐야? 갑은 이제 껍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갑옷이라는 어떤 껍질을 터트리고 터질탁이라고 되어 있죠. 터질탁. 껍질을 탁 터트리고 나오는 시점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임묘 때 보면 이제 새싹이 나올 때 깨고 나오죠. 그 어떤 그 씨앗의 싹을 그 외부의 그 딱딱한 껍질을 보시면 돼요. 그 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껍질에 그 어떤 그 씨앗의 껍질 이것을 깨트리고 나오는 때가 언제다? 인과 묘 시절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입춘이 지난 게 인이죠. 묘가 이제 그 다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춘이 이제 2월 양력으로 2월 4일 5일경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새싹이 이제 싹이 올라나오기 위해서는 그 싹에 그 벽을 깨고 나오는 그런 말이겠죠. 요거는 뭐가 하나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무리니까 점차 요거는 뭐예요? 쪼개는 거죠. 무리가 점점 쪼개진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무리가 점점 쪼개져서 새싹이 나서 점점 갈라지면서 무성해지기 직전에 그 쪼개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뉘어진다. 그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뭐와 같다. 같을 여자. 사람이 장차.
장차, 입신, 사람이 몸을 세우는 것 같다. 이제 자축했고 임묘했고 이제 진사를 해야죠. 진사. 자, 진사위, 진과 사위라는 것은 진은 3월이고 사는 5월달이죠. 음양기성, 음양의 기운이 성하다. 아주 왕성하고 물당화수, 그 사물이라는 것은 이 4월 5월에 꽃피겠죠. 그러면은 화려하고 영화롭고 그 말이죠. 영화롭고 빼어나다. 어떤 기운이 빼어나다. 인지 30, 40. 사람이 30, 40세 이러면 가장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쵸? 생각해보면은 30, 40대 정말 꽃다운 나이죠. 20대는 너무 어설프고 30대, 40대가 가장 원숭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입신지지, 입신의 그러한 경지에, 입신의 지지, 입신의 땅에 그 말이니까 입신의 어떤 그 상태에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입신의 땅지자인데 이제 뭐 위치, 자리 그런 말도 있겠죠. 아까 요 위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진취지상, 나아가고 취하는 상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엔 진사 다음에 오미면 오미는 5월달, 6월달이죠. 오미. 여름, 5월은 여름이 가장 뜨거울 때죠. 오는 미는 여름의 끝자락에 이제 그 흙이 말라있는 좋고 뜨거운, 여러분들 대학교 때 밭에 가서 흙을 딱 만져보면 물기 없이 흙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 그걸 미토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그걸 생각하시면 다음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위자, 오와 미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 창노, 음과 양이 창이 뭐죠? 드러날 창이죠? 표창장 할 때 이 창자 쓰죠? 표창장 할 때, 그래서 그 상을 줄 때 공적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로 쓰이나 봐요. 이 창자죠? 그래서 어쨌든 음양이 드러나서 이제 노차도 이게 노출하는 의미가 있죠. 이제 뭐냐면 이게 드러난다. 그래서 물색, 그 물건의 색이 이룬다. 가지런할 제자죠. 가지런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뭔가 질서 정연함을 이제 좀 이루게 되고, 인지 사람이 56세에 이르게 50세와 60세에 이르게 되면 부귀 빈천 가지, 그 살아온 사람이 부하고 귀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를 알 수 있다. 50대, 60대 되면은 우리 인생의 피크인가 봐요. 그래서 50대, 60대 되면은 그 사람이 부자거나 귀하거나 가난하거나 천하는, 그래서 빈부귀천이죠. 빈부귀천,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50, 60이니까 제가 55세니까 이제 인생 시작이네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무릇 범자죠. 무릇 100개는 무릇 100가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흥하고 쇠약하고 가견이, 이제 이건 어조사에는 단정의 의미가 있는 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 가견은 볼 수가 있다. 이게 아마 이제 가이, 중국말 커이에 뭐 그런 의미로 쓰이니까, 어쨌든 이런 50, 60세 되면 빈부귀천을 알 수 있고, 대부분 무릇 100가지 정도는 흥망성쇠를 능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나이 되면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해석을 뭐라나 볼까요? 대부분 100이면 흥성함과 쇠약함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하게 보이네. 무릇 범자, 대부분 해석이네요. 무릇 100이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비슷한 의미는 통하죠. 신과 유는 이제 7월 달과 유는 8이죠. 그러면 7, 8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거는 신은 이제 가을의 첫 계절이고, 유는 가장 가을의 중간에 있는 계절이죠. 자, 신과 유의 이위 두 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숙살. 우리가 가을에 이 신과 유는 뭐예요? 금이죠. 오행상.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숙살직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사주에 금이 많은 사주는 숙살직이. 그래서 문과라면 법, 금융, 경제, 이과라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분야, 뭐
의사, 뭐 약사, 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이걸 사주볼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유는 이 가을의 결실이기 때문에 가을의 결실은 과일이 어떻게 돼?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딱딱함을 의미하게 되고 신유가 칼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숙살 기운을 가질 수 있는 판사, 의사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양이 숙살지기를 갖게 되고 사물은 이미 이자죠. 이미 거두어 들여서 거두 숫자죠. 이룰성 이룬다. 사람은 이미 뭡니까? 균. 여기는 거북기자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터질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균으로 읽겠습니다. 이인이 균축. 사람은 이미 가을에 되면 갈라지고 터지고 축. 이제 뭐죠? 이게 수축할 때 줄일 축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보면 제 얼굴 보면 좀 뭐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50, 60 되면은 아무리 못생기는 게 이제 목주름이라고 하죠. 우리 그 미인들 얼굴 다 팽팽하게도 목주름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좀 피부도 갈라지고 수축돼서 주름도 생기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각, 뜻, 기, 정의 그리고 그 각각은 뭐다? 얻는다, 기, 정. 자, 이거는 50, 60대 되면은 50, 60이 아닌가요? 70, 80으로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오미가 60, 60이었으니까 신유는 그 다음 단계니까 70, 80이면 거의 우리가 인생의 70, 80이면 이제 이런 현상 생기겠죠? 그래서 각 고요함을 얻을 때다. 그렇죠? 70, 80 되면은 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동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레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수레 자축했으니까요. 이 수레라고 하는 두 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 폐, 색. 이게 이제 다들폐자에 여기 색자죠. 그러니까 폐색이니까 갇히는 거, 닫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기, 그 사물의 기운이 귀근 뿌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름에 이제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나무에 있는 물들이 전부 뭐예요? 뿌리로 내려가죠. 왜? 가지에 물이 남아있으면 얼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전부 바닥으로 뿌리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인당 유식, 사람은 당연히 쉬게 되고, 그리고 각유 귀착지, 귀착냐. 각 돌아갈 때가 있다. 돌아갈 때가 뭐예요? 사람 죽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돌아갈 때가 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지, 단지, 자세하게, 2차자니까요. 이 12, 두 가지의 그 위치,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의 이 12가지를 단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선후, 먼저, 그리고 후에 불사를 짝자니까 밝히다 그 말이겠죠. 명확하게 하다. 밝히고, 그러니까 이 12가지를 잘 살펴서 선후를 명확하게 하면 가견 볼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해석을 뭐라고 했죠? 단지 이런 12자리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선후, 앞과 뒤가 자견, 명확해지게 되는 즉 가견 알 수 있다. 뭐 해석 그렇게 할게요. 해석 그렇게 되는데 뭘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건지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그렇게 보고요. 육식갑자에 있어서 어는 어디에서 그 말이니까요. 육식갑자에 있어서 가히 커이 할 수 있다. 차제는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순서를 차제 차제이지 차제가 동사로 쓰겠죠. 가이가 뭐뭐 할 수 있다로 보면 이게 차제가 뭘까요? 차제이지 알 수 있다. 차제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죄를 찾는다. 한번 사전을 찾아볼까요? 무슨 말인가? 차례라고 하네요. 차례. 차례. 그러니까 차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여기 위에 이게 해석해 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원문 해석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볼까? 계속 나가야 되나? 여기서 끊어야 되나?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